네, 4월 28일 라디오 금천 뉴스라인 초대석 시간입니다. 오는 5월 1일은 제 130주년 세계 노동절입니다. 1886년 5월 1일 8시간 노동을 요구했던 시위가 유래가 됐는데요. 130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8시간 노동을 하지 못하고 있어서 좀 아쉽긴 하십니다. 하여튼 요즘에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 침체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노동자들은 지금 IMF 이후로 최대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은 그 노동자분들이 어떤 대책을 좀 요구하고 있는지 민주노총 금속노조 남부지역지회 서다희 지회장님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참 잘 지내냐고 묻기가 요즘 좀 그렇습니다. 이게 워낙 코로나19로 지금 뉴스가 하다가 한 보름 전까지 막 코로나 이거 감염병 얘기하다가 보름 정도부터 실제 실물 경제 관련해서 뭐 어디가 정리해고됐다느니 어디가 영업이 뭐 휘청했다더라 아니면 어디에 뭐 긴급 자금이 몇 조 원이 들어갔다 뭐 이런 얘기가 슬슬 뉴스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좀 광범위하게 경제 분야로 이런 영향이 확대되고 있는데 요즘 실제 여기 서울 남부 지역이나 여기서 뭐 상담 같은 거 많이 들어오고 있나요? 많이 들어오고 있죠. 예년에 비해서 예년에 비해서도 이제 많이 들어오고 있는 편이긴 합니다. 어떤 지금. 내용들이 좀 많이 있나요? 뭐 주로는 이제 이 질병 때문에 네. 감염병 사태가 벌어진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좀 더 예기치 못했던 뭐 어쨌든 뭐 변수가 발생한 건데 뭐 그에 따라서 회사의 경영 상태가 안 좋아지고 그러다 보니 휴업 혹은 뭐 휴직 네. 이런 것들은 이제 일방적으로 음, 강요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음, 뭐 무급으로 한다더라. 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됩니까? 이런 뭐 문의도 이제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네, 네. 뭐 심지어는 사용자들한테도 전화가 와요. 아, 전화 와요. 예, 민주노총인지 알면서도. 그렇죠. 저희도 이제 다 민주노총이라고 하면서 네. 선전을 했고 광고도 했고, 네, 네. 근데 그 전화번호로 이제 사용자로부터 네, 네. 혹은 이제 사용자를 대리하는 사람으로부터 음. 전화가 와서 이거 무급으로 하면 진짜 불법인 거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물어본다든지 아니면 합법적으로 하는 방법은 뭐가 있냐? 어, 뭐 이런 걸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서 네. 저희들이 살짝 뭐 당황스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법대로 해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서명을 이제 함부로 강요하지 말아라. 그런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서명이라 하면 뭐 동의서죠. 무급 휴거 동의서. 네, 그렇죠. 이제 그 동의서에 사인을 하지 않으면은 어떤 효력은 발생하지 않게 네. 되거든요. 근데 뭐 개개인들이 거기 음.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사인 못 네, 네. 하겠다라고 이제 버티기가 아무래도 좀 힘들죠. 그러다 보니까 안타깝게도 이미 다 서명을 한 상태에서 상담을 오고 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저희들이 이제 안내해 드릴 수 있는 것은 그러면 이제 노동조합을 통해서 네. 집단적으로 대응하는 것밖에는 이제 방법은 없다. 이미 사인을 하셨다고 한다면은 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 것은 여지가 별로 없다라고 이제 안내를 드리는데 이제 노동조합 하면은 또 한 단계 넘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 예. 그리고 이제 회사가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하도 하다 보니 이제 거기에서 위축되는 경향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정부에서는 고용유지 지원금의 요건이 많이 완화되어 있는 상황이고 지원 그 비중도 많이 늘어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뭐 그런 거 별로 사용 안 하고 바로 그냥 이렇게 무급휴직, 무급휴업 혹은 이제 뭐 공고사직까지 네. 가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아마 지금은 이제 저희가 뭐 정확한 실체를 알아보긴 좀 어려운데요. 네. 뭐 이미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도 자동차 공장도 지금 셧다운을 뭐 일주일, 이주일 이렇게 쭉 계속 하고 했죠. 있고 네. 예, 지금도 뭐 예정되어 있고 그에 따라서 뭐 하청업체들도 계속 갈 거란 말입니다. 예, 그 뭐 자동차 하청업체들도 연달아서 연쇄적으로 뭐 셧다운을 하게 되고 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나마 이제 버티고 있는 주요 핵심 산업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자동차 부분인데 뭐 네. 그런 상황인 거고 그 외에 또 이제 지금 어쨌든 경제 침체가 장기화되면은 뭐 혹자는 이제 뭐 쓰나미처럼 몰려올 거다. 네. 해고 사태가, 뭐 실직 사태가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고 더구나 이게 우리나라만 잘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감염병 팬데믹 네. 상황이라 뭐 경제 침체 자체도 이제 팬데믹 상태인 거잖아요. 그렇죠. 예, 더구나 수출 경제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다가올지 사실 감이 안 잡히고요. 네. 일단은 저희가 한 5월, 6월 경에 공단에서 어쨌든 뭐 관련해서 좀 실태 조사를 해볼까 좀 고민을 좀 하고는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아까 그 법대로 해라라고 얘기할 때는 그 법이랑은 어떤 그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만약 휴업 이런 거 할 때는 어떤 걸 내가 보장을 받아야 되는 건가요? 아, 휴업을 하면 이제 이게 어찌됐든 뭐 쟁점은 남아 있긴 한데요. 네, 어쨌든 경영상의 이유인 경우가 아무래도 많죠. 네, 그렇기 때문에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휴업을 할 때는 평균 임금의 70%를 휴업 수당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이게 근로기준법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음, 그런데 무급 휴업에 동의한다라고 해서 사인을 할 경우에는 그게 또 효력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아 근데 아까 70% 휴업상 받으면 그거 지금 정부가 거의 90%를 거의 지원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그냥 휴업상 이게 근데 이상하게 이 네. 좀 사업주들 중에서 음. 뭐 고용유지 지원금을 신청한다든지 하는 네. 것을 좀 꺼려하는 왜 분위기도 그러지? 모르겠습니다. 뭐 신용 문제가 걸린다든가, 네. 그러니까 뭐 신용 문제가 걸리면은 은행 대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려워질 수 있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좀 꺼려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용유지 지원금뿐만이 아니라 뭐 정부에서 발표를 하긴 했는데 네. 뭐 유동성 지원을 위한 뭐 여러 가지 정책들을 좀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이 같이 좀 병행되어지면은 좀 나아질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제 뭐 귀찮아서 그런지 몰라도 안 하는 경우도 네. 있고 이제 무급 휴직 같은 경우도 네. 그냥 강요를 하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100만 원 받던 사람들이 휴업성 하면은 70만 원을 받는 그렇죠, 거고 그렇죠. 예. 그 70만 원 중에 10% 그러니까 7만 원만 그 기업주에서 이제 부담하면 나머지 63만 원 같은 경우는 이제 국가에서 지원해 준 건데 이런 그리고 네. 그 서울시에서 이제 재난지원금 나오잖아요. 그렇죠. 휴폐 없이 네. 이제 이런 거 그냥 사실 이제 사업주 부담이 크게 없을 텐데. 없을 텐데 뭐 왜 그런지는 좀 모르겠습니다. 네, 하여튼 알겠습니다. 현재 좀 남부 지역에 대해서 얘기 좀 들어봤고요. 자, 좀 이제 5월 1일이면 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계 130주년 노동절인데요. 사실 이게 좀 어떻게 맞물리다 보니까 좀 이슈가 지금 코로나로 많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떤 좀 이슈들이 좀 만들어지고 있는 이 현상으로 인해서 노동계에는 어떤 이슈들이 만들어지고 있는지 좀 말씀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좀 가장 어려운 분들이 이제 중소자영업자분들 네. 그리고 거기서 고용되어서 일하시는 분들 거기에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분들 네. 특수고용 노동자분들, 네네. 공연예술 노동자분들, 그렇죠. 숙박업, 여식업, 관광업 종사자분들, 특히 이제 최근에 이제 뭐 항공업 종사자분들 그렇죠. 이슈가 많이 되고 많이 있지 되고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이제 직접적 타격을 이제 받고 있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또 어떤 사회보장제도나 뭐 이렇게 노동법 등의 보호로부터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입니다. 이제 이런 분들에 대한 지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이 좀 많이 되고 있고요. 정체적으로 한 두 가지입니다. 네. 민주노총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재난 시기에 모든 해고를 금지하고 총고용을 보장해야 된다라는 것과 또 하나는 사회 공공성을 강화하고 사회 안정망을 확대해야 된다라는 요구 두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구 중에 전국민 고용보험제 예.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 시기에 가장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취약계층 노동자들까지 확대하는 고용보험 제도를 확대하는 이런 제도적 개선을 좀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사회 공공성, 사회 안정망 확대는 잘 아시다시피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공공의료 체계이지 않습니까? 예, 예. 이번에 코로나19 팬데믹 사태에서 보듯이 뭐 공공의료 체계가 무너진 미국과 유럽의 현 실태가 그대로 이제 드러난 거 아닙니까? 네. 이제 뭐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이제 사실 아무런 조치도 받지 못하고 이제 뭐 돌아가시는 이런 거의 이제 뭐 전쟁이라고 치면 그 학살과 같은 일들이 네네네. 좀 벌어진 건데 그나마 우리나라가 부족하나마 이 공공의료 체계를 그나마 지켜내고 네, 맞아요. 이명박 박근혜 때 그렇게 의료 민영화, 의료 영리화를 하려고 했던 것을 막아낸 덕분에 그쵸. 그나마 좀 이렇게 우리가 버텼던 것 같습니다. 근데 더 확대해야죠, 당연히. 네네. 그래서 뭐 이런 뭐 그런 것들이 공공성을 좀 강화하는 거라고 한다면 사회 안전망이라고 한다면은 어쨌든 뭐 실업 대책 이런 것들도 나와야 되는 거고요. 뭐 재난 대책 이런 것들도 같이 좀
고민이 되어져야죠. 그래서 공공의료 같은 경우는 뭐 진주의료원 사태에서 그 홍준표 네. 경남도지사가 있을 때 그 사례에 따라서 이제 사람들이 요번에 그 채무이 책임이다 그렇죠. 그랬는데 또 당선이 되셨어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게 좀 공공의료에 대해서 고민은 아마 또 진주가 아니라 대구에서 당선됐죠. 그렇죠. 진주였으면 떨었을 텐데. 예. 하여튼 뭐 그런데 일단은 그 아까 얘기했듯이 전 국민 고용보험 이 필요한 게 사회 안전망이 좀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일단은 그 해고 금지에 대해서 일단 일시적으로 재난 시기 일시적으로 해고 금지하자라고 좀 요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좀 지금 그 이스타 항공이 21일 날 이제 345명에 대한 정규직 비정규직 가리지 않고 다 해고하겠다고 좀 발표를 했고 지금 점점점 이게 사실 한 단사의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약간 도미노가 좀 이어지잖아요. 그렇죠. 뭐 이런 그룹 밑에 하청업자 뭐 이런 것 연결되는데 또 이제 일부에서는 야 그럼 어떻게 하니 망하니 뭐 이거 고용을 줄여서라도 유지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반론도 좀 있긴 해요. 그래서 이거 좀 어떻게 이거를 정리해야 될까요? 어려운 문제죠. 그렇죠. 회사 네. 실제로 어려울 수 있고요. 네. 실제 뭐 월급도 못 주고 뭐 이럴 수 있습니다. 음.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회사를 뭐 그런 회사는 청산하고 폐업하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네. 이제 봅니다. 왜냐하면 그 어려워져서 이제 몇 명은 남고 몇 명은 뭐 해고되고 뭐 이러면은 해고된 사람이나 남은 사람이나 둘 다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네. 왜냐 해고된 사람은 박탈감 때문에 불행해질 수밖에 없고 남은 사람은 부채감이 있죠. 부채감뿐만이 아니라 나간 사람들이 해야 한 일까지 다 떠맡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네네. 노동 강도가 엄청 이제 강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업무 부담감이 훨씬 강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결국은 다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이런 거고요. 뭐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쌍용차 사태를 보면서도 배웠지 않습니까? 다 트라우마를 남기는 그렇죠. 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라 저는 이제 방법이 꼭 그런 것밖에 없냐. 그러니까 죽은 자 사는 자를 갈라놓고 죽는 사람이 해고된 사람들한테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면서 뭘 살릴 수 있냐 과연. 그리고 살렸을 때 그럼 희생당한 사람들이 어떤 보상이 가능한 거냐. 네네. 우리나라 그런 이야기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는 그렇게 회사가 어려우면은 그 회사 자체를 뭐 일시적으로라도 네. 좀 협동조합적 소유 방식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겠다라는 거고요. 그렇죠. 또 경영을 잘못했으니까 회사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정례고 요건 중에 하나가 이제 경영상의 긴박한 이유입니다. 뭐 네.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래서 경영을 잘못했기 때문이라고 한다면 경영자들이 일단 1차 책임을 져야 돼. 우리는 그러지 네. 않죠. 그래서 어쨌든 경영자들이 또 경영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뭐 그에 대한 대가를 받고 오히려 좀 그 회사에서 그 사업장에서 일했던 노동자들이 어쨌든 중심으로 해서 사업장 운영하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겠다라고 좀 보는 거고요. 네네. 뭐 협동조합적 소유 방식인 거죠. 협동조합으로 전환을 한다든지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전환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그나마 이제 좀 뭐라 그래요. 이제 큰 이윤을 못 낸다 하더라도 그나마 좀 버티는 것은 네. 가능하지 않겠냐. 일정 알겠습니다. 시간 동안. 또 하나는 폐업을 하고 차라리 고용불안의 핵심은 그거잖아요. 이제 뭐 내가 노동시장에서 한번 퇴출 당하면은 다시 재진입하기 어렵다라는 네. 것들 뭐 이런 것들인데요. 그에 대한 뭐 재교육 시스템을 좀 더 확충하고 뭐 질을 더 높게 좀 보장해 주면서 재진입 노동시장의 재진을 보장해 주는 것과 함께 폐업 시에 어쨌든 자산을 일하던 사람들이 나눠 가져야죠. 물론 이제 투자자들로서 뭐 주주들한테 이제 배분하는 것이 우리나라 이제 폐업 청산 절차이긴 한데요. 저는 이것 좀 수정돼야 된다, 바꿔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했던 그 회사를 위해서 일했던 노동자들을 네. 한테도 일정의 자산 분배가 돼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실현이 된다면은 네네. 누구는 해고되고 누구는 남고 뭐 이런 뭐 선택된 자 버림받은 자로 네. 갈리는 뭐 이런 일들은 좀 차츰 없어지지 않고 어떤 해결 방안을 찾지
사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걸 고민을 맞습니다. 합니다. 사실 이게 해고라는 것이 가장 마지막 카드가 돼야 되는 거죠. 뭐 그 전에 사실 뭐 그 사용자 뭐 오너일거나 아니면 사용자들이 얼마나만큼 그 회사를 회생시키기 위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가가 일단 평가가 돼야 되는 게 있는 거고 사실 그 과정에서 아까 얘기했던 협동조합 방식이나 아니면은 뭐 여러 방식들을 고민을 같이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가장 마지막 카드로 사실 남은 자나 떠난 자가 모두 다 이제 트라우마가 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고민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정부가 지난 4월 22일 날 제5차 비상경제회의를 통해서 85조를 추가 투입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기간 산업 안정에 또 많이 투입을 하고 뭐 일자리 공급 대책도 발표를 했는데요. 우선 기간 사업 안정기금 40조를 만들어 지원하겠다고 했고 공공 일자리 40만 개 확충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민주노총 측에서 좀 입장을 좀 밝힌 게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보완 좀 몇 가지 요구한 게 있어요. 좀 어떤 게 좀 보완돼야 될까요? 뭐 민주노총의 성명서 발표를 이제 한 걸 알고 있는데요. 뭐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뭐 문재인 정부가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말들을 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네네. 근데 이제 부족한 점은 여전히 있죠. 일단 뭐 정부 지원이 기업 지원 중심으로 되어 있는 건 뭐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실업과 고용 문제로 지원 가능한 것이 어느 정도 될 거냐, 뭐 1조 조금 넘게 돼 있는 걸 좀 알고 있어요. 네. 이런 것들 좀 보완이 필요할 것 같고요. 핵심적으로는 재정 정책이 보완되어져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부 어쨌든 재정이 무한정일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그러면은 뭐 일시적으로도 뭐 재난세라든지 코로나세라든지 부유세 이런 것들을 좀 적용을 해서 그동안 이제 한국 사회에서 막대한 부를 축적해온 재벌 대기업이 그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뭐 그런 재벌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과세 정책들이 네. 좀 나와줘야 되는 거고요. 뭐 이를 통해서 어쨌든 뭐 유동성을 확보해 준다든지 뭐 등등의 여러 가지 정책들을 하는 뭐 재정으로서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것이 뭐 어떻게 보면은 뭐 국가 자산을 뭐 사회 총 자산을 뭐 재분배하는 일정한 효과도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거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 온청 사용자들의 고용 책임성을 좀 강화해야 됩니다. 뭐 지금 자동차 같은 경우 뭐 2주간, 3주간 이렇게 휴업을 하면은 당연히 좀 하청 뭐 1차, 2차, 3차 벤더들도 따라가요. 그렇게 네. 따라가는데요. 재벌 대기업은 버팁니다. 뭐 휴업 수당 100% 주면서 버틸 수 있는데 뭐 2차, 3차만 가더라도 이제 그렇지 않죠. 그래서 뭐 안 그래도 거의 한계 상황에서 기업 운영하면서 사실 이제 원청에 줄을 대고 사는 건데 당연히 뭐 일상적으로 그러한 뭐 재벌 대기업의 생산이나 이런 것들 책임져 왔다고 한다면은 이런 시기에는 재벌 대기업이 하청업체들에 대한 고용 책임성을 져야 된다. 이 두 가지 정책들이 좀 받쳐줘야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들이 또 실효성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네. 사실 뭐 40조를 사실 그런 그 기관 산업에게 기업들에게 투자하겠다고 했지만 기업들이 갖고 있는 사내 보유금이 지금 1,000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 1,000조에 대해서 일단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는 해야죠. 그 지출을 해야 된다. 사회적으로 이걸 내야 된다라는 부분이 아까 세금, 코로나세나 아니면은 뭐 부유세나 이런 걸로 그거를 해야 된다라는 좀 얘기. 재난세도 괜찮고요. 뭐 네. 옛날 뭐 평화댐 한다고 돈 엄청 냈잖아요, 성금. 네. 아무 그런 쌀데없는데 돈 내는 이런데 돈 내는 게 훨씬 사회적 의미가 있는 그쵸. 거죠. 네네. 하여튼 뭐 그런 거나 하여튼 사실 뭐 그리고 그 원청에서의 고용 책임성에 대해서는 사실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지금 그 단사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도 그 단사분가 이렇게 1차에 엄청난 많은 그렇죠. 사실 그 현대자동차에 직원이 별로 없잖아요. 그 2차, 3차, 4차가 더 많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하여튼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는가 좀 제안드린 것 같습니다. 일단은 아까 그 사회 안전망에 대해서 좀 얘기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IMF 이후 그때 IMF 때 사실 이런 안전망 없이 우리가 직격탄을 맞았잖아요. 그러면서 그렇죠.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가정이 붕괴되고 사회가 많이 힘들었었는데 그 다음으로 지금 그나마 많은 분들이 요구해서 어떤 것들이 만들어진 것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부족한 적도 있는데 좀 어떤 아까 얘기했던 전 국민 그 고용보험제가 있는데 이거 좀 자세히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제 뭐 고용보험 가입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자료를 좀 잠깐 이제 뭐 좀 봤는데
그러니까 이제 임시 일용직 분들이 전체 취업자의 28.4%가 된다고 하고 네네. 자영업자들이 23.5%. 음. 그리고 무급가족 종사자가 5.6%입니다. 이 음. 무급가족 종사자라는 것은요, 뭐 부부가 같이 이제 식당을 운영을 네. 하는 경우입니다. 네. 둘 중에 한 사람은 무급이죠. 그렇죠. 네, 이제 이런 분들도 이제 5.6%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통계에 잡히지 않은 분들까지 뭐 특수고용 노동자들 뭐 네네. 등등등 다 포함을 해서 따지면은 약 50% 이상 취업해서 어쨌든 뭐 먹고 살고 있는 사람들의 50% 이상이 지금 고용보험 제도에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까지도 어쨌든 고용보험 제도를 좀 더 좀 확대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법 제도를 개선하자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전 국민 고용보험제의 핵심적 취지고요. 최소한 이거라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이제 사각지대에 있는 취업자들, 노동자들, 자영업자들, 자영업자들이라 해봤자 뭐 부부가 식당하고 있으면은 뭐 노동자인지 이게 사장님인지 이게 구분이 가겠어요. 이게 네네. 사실 안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까지도 뭐 좀 더 제도적인 보완을 좀 하자라는 거. 근데 이건 최소고요.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려면 기본적으로 이제 실업이 가지고 있는 이 공포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가 좀 핵심인 것 같아요. 일단은 이제 실업자가 되면은 수입이 없기 때문에 일단 뭐 생활고에 바로 이제 직격탄을 이제 맞게 되죠. 특히나 이제 최저임금 수준에 혹은 생활임금에 턱도 없이 못 미치게 어쨌든 급여를 받아가던 사람들이 이제 실업을 당하면은 당장에 이제 자기 가처분 소득이 확 줄어들게 되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 할 수 있는 게 없어지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뭐 이런 것에 대한 공포. 또 하나는 내가 다시 취업이 가능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이제 공포가 이제 생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실업급여나 뭐 실업수당이라고 하는 거죠. 뭐 그 대상도 좀 확대하고 해야 되죠. 기간도 좀 더 늘려야 되는 것이 있지 않겠냐라고 네네. 보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어쨌든 이제 재취업을 하는 데 있어서 어쨌든 재취업을 위한 재교육 제도를 좀 더 많이 확충해서 실업이 또 다른 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뭐 해야 되지 않겠냐. 이게 다 지금 연동되어 있는 겁니다. 뭐 정례고의 문제가 거기서 나오는 게 트라우마든 회사가 진짜로 망해서 이게 뭐 실업자로 이제 몰려 나왔는데 내가 할 일이 없고 미래에 대한 전망도 없을 때에 어떻게 지금 될 것인가 이 사람들이 네네. 뭐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되어져 있고 다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거고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런 사태가 예상된다라고 한다면은 진짜 좀 과감하고 때로는 되게 혁명적인 조치도 미리 해놔야지만 사회가 붕괴하는 뭐 이런 사태를 좀 미연에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합니다. 오히려 뭐 망한 회사를 좀 뭐 다 사들여서 협동조합으로 만들어주고 그냥 거기 일하는 네네. 사람들한테 주고 국유화하고. 국유화는 이제 요즘 인기가 없고요. 뭐 일시적 국유화는 합니다. 지금도 뭐 GM 미국에서도 네, GM 그쵸. 같은 경우 네, 이렇게 네. 했다가 뭐 회복되면 다시 팔잖아요. 네, 그렇죠. 뭐 이게 무슨 국가가 대신 구조조정 해주는 거지. 이제 뭐 무슨 뭐 옛날 사회주의에서 이야기했던 뭐 국유하고 완전 성격이 다른 거기 때문에 국유화 자체만 가지고는 요즘 어떤 변별성을 가지기가 어렵고 오히려 좀 이 자산 공유화 공단 이런 걸 차라리 만들어서 네네. 그냥 회사 경영이 어려우면 맡겨요 그냥. 그리고 이제 그 공단에서 잘 이렇게 해서 협동조합으로만 이렇게 거기 일하고 있었던 노동자들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 주고 이런 것들 뭐 하나의 뭐 아이디어 수준이긴 네, 한데요. 뭔가 좀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겠냐. 전 사회적 차원에서 대책을 만들어서 뭐 전체 사회 구성원들 같이 합의를 만들고 이래야죠. 뭐 경청처럼 뭐 쓸데없이 갑자기 뭐 재산세 뭐 상속세가 지금 이 시기에 무슨 의미가 있다 그걸 낮춰달라고 난리를 친지 모르겠어요. 상속세는 네, 좀 참나, 너무 속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재산세까지는 그래 좀 너 힘들지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요. 상속세는 코로나19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인데 그거 뭐 감면해달라고 그렇죠. 이렇게 하고 네. 이러면서 네. 어영부영 네, 이렇게 네, 해고를 알겠습니다. 자유롭게 해달라고 끼워놓고 이게 그 일단은 이게 사실 언제까지 전해유문의 사태라고 코로나가 얘기를 하고 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이 대책이나 여기에서도 기존의 생각을 좀 벗어나는 그렇죠. 방침이나
그런 어떤 제안들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고 그런 거 한번 실현해 볼 수 있는 구조도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런 거 같고 아까 좀 특수고용직 노동자가 많이 나왔는데 네. 이게 대부분 그 퀵이나 아니면은 뭐 배달 이런 노동자, 이런 학습지 이런 분들인 거죠. 뭐 그렇죠. 근데 뭐라 그러죠? 이제 뭐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라고 인정이 되지 않는 노동자. 그렇죠. 이게 이거죠. 노동자이지만 사장으로 이렇게 네, 넌 저는 사장이야. 개인 사업자를 네, 이렇게 그렇죠. 등록하고 이렇게 하는데 대단히 광범위 네. 해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렇죠. 이제 보험 영업하시는 분들도 그렇죠. 이제 다 저기 이게 계약을 맺는 거예요 서로 근로계약을 맺는 게 아니라 뭐 용역계약을 맺든지 뭐 이렇게 해서 뭐 일정하게 내가 이거 해주면 뭐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건데 실제 일을 하는 양태를 보면은 이제 지시가 이루어지고 있고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상당히 이제 애매하고 요즘 뭐 플랫폼 노동이라는 이야기도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도 이제 지금 뭐 곳곳에서 네. 뭐 그런 거고 뭐 그 외에 이제 뭐 정수기 설치하고 거기 관리해 주시는 분들부터 시작해서 뭐 요즘 이제 콜센터 요번에 이제 구로 콜센터에서 그 사태가 뭐 터지지 않았습니까? 코로나 이제 뭐 집단 감염 사태가 근데 재택근무를 시키는데 이게 돼요. 재택근무가 된다고요? 네. 네. 그러면은 이제 여기도 다 그러면은 근로계약이 아니라 용역계약 시켜서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이제 걱정을 살짝 이렇게 저희들이 좀 했었어요. 네. 그러면은 야 이게 된다 싶으면은 뭐 그런 식으로 다 하고 소위 말하는 이 프리랜서들 특히 이제 IT 업계 같은 경우 보면은 이른바 이제 프리랜서들이 많습니다. 그냥 용역 계약을 하는 거지 아니면 프로젝트 계약을 좀 해서 이제 하는 건데 뭐 극단적으로 보면은 회사도 영업부서 전체를 통으로 그냥 다 개개인별로 용역 계약해서 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실. 뭐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특수고용 노동자 문제가 지금은 뭐 일부의 문제일 수 있겠지만은 모르겠습니다. 자본주의가 어떻게까지 좀 뭐 갈지는 몰라서 점점 확대될 가능성은 매우 높고 그러면서 어쨌든 노동법의 보호도 받지 못하고 어쨌든 사회 안전망에 어쨌든 그물망에서도 벗어나 있는 이런 분들이 의외로 진짜 많다. 네네 맞습니다. 이게 사실 이게 코로나19 앞서도 얘기했듯이 이게 사실 이게 경험해보지 않으면서 여러 가지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온라인 계약도 사실 우리가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이게 하니까 되네? 할 수 그렇죠. 있겠네? 뭐 이런 것들이 사실 만약 악용하자면 그렇죠. 만약 우리가 이윤이라는 부분에서 뭐 사실 자본주의에서 이윤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실 이것도 가능해? 이것도 할 수 있겠네? 그렇죠. 하면은 사실 이게 그렇게 흘러버리면 정말 이 사회가 더 힘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그런 부분에서 사실 많은 주민들이 많이 좀 이걸 보고 이 방향성을 사실 정립을 다시 재정립해야 될 때 많은 좀 목소리가 맞습니다. 모아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 좀 많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오늘 좀 얘기 좀 들어봤는데요. 좀 마지막으로 아까 이제 앞에 부분을 좀 얘기하긴 했는데 좀 노동자분들이 많이 불안해요. 뭐 사업자도 불안하지만은 사실 절대 약자가 노동자분들이잖아요. 특히 노동조합이 없는 그 노동자분들이나 뭐 5인 이하 사업자나 뭐 이런 아까 특수부직 같은 경우 사실 보호의 테두리가 거의 없는 상황이라서 이런 분들이 뭐 정리하거나 아니면 뭐 계약 종료나 뭐 이런 것들을 약간 뭔가 감겨받는 그럴 때 있을 때 좀 어떻게 좀 대처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좀 팁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팁이라 할 것은 없고요. 가장 효과적인 팁은 단결입니다. 혼자서는 못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렇죠, 네. 혼자서 아무것도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좀 모여서 뭘 하든지 그리고 뭐 서명을 하라고 할 때 일단 내일 하겠다고 하고 저희한테 전화를 주십시오. 전화번호는 02-867-2260입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일단 전화를 주십시오. 02-867-2260 전화 주시면요 저희들이 함께 좀 고민하고 방법들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혼자 하는 건 힘드니까요. 어쨌든 뭐 무조건 단결. 이것밖에 드릴 말씀은 없네요. 노동조합으로 단결해서 맞습니다. 대응하는 것이 지금은 가장 최선이지 않겠냐 보고 있습니다. 이게 좀 사회적 거리라고 얘기하지만 이런 거는 사실 혼자 있으면 더 힘들어요. 심리적으로 맞습니다. 아까 위축되고
힘들기 때문에 같이 어려운 분들끼리 얘기하면서 그 사실 심리 상태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심리에서 같이 위안받을 수 있고 뭔가 방법을 찾을 수가 있고 이런 거고 저희가 뉴스 좀 안내해드리겠는데 사실 서울시 다산호스피털 연락하셔도 노동권익센터나 아니면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예, 또 예. 구로에도 구로에도 있습니다. 있죠. 예, 노동자 복지센터가 있으니까 금천구는 없습니다. 아쉬운데요. 예. 하여튼 그렇게 연계가 돼서 할 수가 있으니까 또 민주노총으로 연계가 되니까 그렇게 좀 얘기하시면 좀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오늘 좀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사실 130주년입니다. 원래는 좀 크게 노동절 행사도 130주년이니까 네. 할 것 같았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아마 유튜브 생중계를 하신다는 거. 유튜브 생중계를 하면은 이제 생중계할 거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규모를 크게 하지는 않고 네. 뭐 이렇게 2m씩 떨어져서 네. 뭐 집회 뭐 행진 뭐 이런 것 좀 할 예정이고요. 이제 참고로 이제 제가 흔히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이렇게 네. 이야기하는데 네. 물리적 거리두기가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회적 거리두기가 아니라 사회적 연대가 필요한 거고 네. 지금 사회적 연대와 물리적 거리두기 그렇죠. 이렇게 말을 예. 하고 네, 바꿔줄 것 같습니다. 좀 마지막으로 좀 군 시민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고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어려운 시기에 이제 같이 지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그리고 이 지역에 있는 노동조합들 또한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많은 관심 가지고 있고 어떻게 함께 난국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또한 보내주셨으면 감사하겠고 어쨌든 최근에 이제 뭐 반찬 나눔도 하시고 그 뭐 마스크 면 네, 마스크 만들어서 네. 이제 같이 좀 나누는 것들 저희들도 미약하나마 네, 좀 보태기는 했는데 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사회 희망이 이제 거기 있지 않나 이런 생각하면서 더불어 이제 존경과 감사의 마음 전해드립니다. 노동조합 또한 많은 관심 가지고 있으니까 지역 현안에 많은 관심 가지고 있으니까요. 저희도 힘 닿는 만큼 함께 힘 모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오늘 나오셔서 감사하고요. 또 우리 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해서 앞으로도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저는 이성호였고요. 기자 이름 김호경이었습니다.